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문법 스킬 9번째 시간 바로 부사 전치사입니다. 부사 전치사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지 그 비법 그래머 체크리스트 이제부터 배워볼까요? Part 1 그래머 체크리스트 전치사 시험에서 전치사가 어떤 부분들 나오는지 우리 그래머 체크리스트 전치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바로 전치사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그 명사입니다. 우리가 전치사가 사용된다.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그 명사와 전치사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치사 for 그리고 전치사 during 둘 다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둘은 똑같이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for는 뭐예요? 숫자를 나타내는 기간. during은요 말로 나타내는 기간이 사용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2days가 나온다 그러면 전치사 for. vacation이 나와서 방학 동안이라 쓰인다 그럼 during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전치사가 함께 사용된 이 명사에 따라 전치사가 뭐가 사용이 돼야 될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치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 그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부터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바로 전치사가 수식하는 그 단어를 찾아야 돼요. 이 전치사 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누군가를 수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수식하는 그 단어와의 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구가 수식하는 단어, 그 단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관용 표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prevent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A from B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구는 prevent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치사 어떤 걸 쓸지 누구에서 결정이 된다? prevent 동사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구가 수식하는 단어 prevent를 보고 아 이거는 A가 B를 막는다라는 의미로 전치사 뭐가 사용된다? from이 사용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구가 수식하는 단어를 찾아서 그거에 맞게 전치사가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Step 3.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면 얘네들은 전치사가 문장에서의 의미상 쓰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의미상 그리고 어떤 특징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치사 with가 사용이 됐다. 그럼 이건 동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전치사 뒤에 명사와 함께 동사하다. 함께 뭘 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 예를 들어서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만 보거나 또는 수식하는 단어만 보고 어떤 전치사가 맞다라고 판단은 안 되고요. 얘는 문장에서 어떤 의미상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특징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제 문제 1번에서 우리 전치사의 쓰임들, 그래머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이 문장을 보고 나는 어떤 게 틀렸는지 보여요 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문제 풀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나는 여기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 문장 구조 해야 되겠죠. 문장 구조 this부터 is 앞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is not이 동사 그리고 same이 바로 보어가 됐고요. 전치사 플러스 끝까지 묶어줍니다. 여기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사용됐고요. 삼형식 동명사고 얘의 목적어가 사용됐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앞에 있는 removing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를 from B에서부터 뭐예요? 제거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여기서 포인트 찾아야 될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전치사. 그럼 여기서 전치사 누구? 바로 with 그리고 from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전치사 중에서 저는 오늘 with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체크리스트 확인해 보여야 되겠네요. 이 전치사 with가 맞게 사용되는지 우리 그래머 체크리스트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전치사 뒤에 뭐예요? 명사 확인한다 해서 동명사 보이시죠? 그런데 전치사 with가 동명사와 함께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이 전치사가 수식하는 단어를 찾아야 될 거예요. 예, 뭐예요?
이러한 어떤 자기 개별화, 이런 자기 개별화는 같지 않다. 뭐와 같지 않다? 이 전치사 구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누구 수식? 앞에 있는 same을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죠. 그럼 수식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 전치사 구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same은 누구와 같다. 띠리리와 같다라고 할 때 전치사 못 쓴다? 바로 as와 함께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얘가 수식하는 단어 same에 의해서 전치사가 with가 아니라 뭐로 사용이 돼야 된다? as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사 grammar checklist입니다. 부사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문제 푸는 바로 그 비법 grammar checklist인데요. 우리 여기 보면 케이스로 나눠져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부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몇 가지? 4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그 부사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빈도부사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빈도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 빈도부사와 동사 함께 사용될 때 그럴 땐 조동사, 비동사 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빈도부사가 동사 함께 사용될 때 이 빈도부사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중부정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중부정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도부사에는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빈도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ardly라던가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never 절대 뭐뭐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빈도부사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다른 부정어와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조부사입니다. 강조부사라는 건 뭘 강조하는 거여서 so happy 너무 행복하다, too much 너무 많다 이렇게 여기서 so와 to 같이 무언가를 강조해야 될 것을 강조부사라고 하는데요. 이 강조부사가 문법적으로 맞게 사용됐는지 그 포인트는요. 딱 하나예요. 바로 무엇을 강조하는지. so는요. 너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고요. to라는 애도요. 마찬가지로 일반 형용사 부사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much도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부사는 일반 형용사 부사를 강조할 수가 없고요. 얘는 바로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강조 부사들이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게 그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혼동부사가 볼게요. 혼동부사는 도대체 뭐냐면 생김새가 비슷해서 또는 의미가 비슷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hard 그리고 hardly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생김새가 사실 비슷하지만 얘네들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hard는 열심히,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동부사에서 포인트는요. 바로 의미 확인입니다. 이 문장에서 얘네들이 정말 hardly로 쓰였는지 또는 hardly로 쓰였는지 그 의미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case 4 동의하는 표현인데요. 동의하는 표현은 도대체 뭐가 있냐면 so 같은 거예요. 우리 so do I 이런 것들, me too 나도 그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이 바로 동의하는 표현에 해당이 되는데요. 얘네들이 문법적으로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긍정을 부정하는지, 아니 긍정을 동의하는지, 부정을 동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나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나도 아니라고 그러는 건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두 번째, 품사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 품사가 부사인지 접속사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 도치가 돼야 되는지 아닌지 그 도치 여부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예제 문장 가서 우리 부사의 grammar checklist 확인해 볼까요? 예제 문제 2번. 다음 문장에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오. 이 문장을 보고요. 단번에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보인다 라고 한다면 수정하시면 되고요. 난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Don't be panic. 당황하지 마시고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문장 구조부터 합니다. In contrast 부사고요. 주어, 동사, 시간 나왔습니다. spend 삼형식 동사로 목적어 절에 시간 또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ing, 관용 표현이죠. spend 시간, 돈, ing 하면 이 시간과 돈을 ing 한데 소비하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을 먹는데 소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because는 여기서 접속사 절을 이끌고 있고요. 절의 끝은 끝까지. 예서는 반드시 동사를 수식해주는 바로 부사절에 해당이 되고요. because 절 안의 구조를 보면 what부터 이까지 절 안의 주어, 절 안의 동사가 is, lo가 보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문장 구조네요. 이렇게 문장 구조가 끝나면 우리 포인트 찾아야 되겠죠. 바로 부사. 우리 오늘 배운 부사는 빈도부사, 강조부사, 혼동부사, 동의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이 안에 부사가 누가 있을까요? 4개 중에서 여러분 눈에 몇 개가 보이나요? 2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
most 그리고 두 번째 very입니다. most는요 바로 혼동부사죠. most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 바로 라이벌이에요. 함께라기보다는 most로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거 바로 almo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very는 바로 강조부사죠. 그래서 강조부사는 무엇을 강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very는 바로 일반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강조해서 이 문장에서는 형용사 보어 자리 나온 low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 most 같이 한번 볼 건데요. most와 almost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most는 대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ost 뒤에 명사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almost는요 근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특징이 그 뒤에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숫자 수량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요 지금 most가 부사로 사용됐고요. 누구를 수식해 주느냐? 대부분의 시간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most는요 누구와 함께 사용됐다? 부사로서 all이라는 수량 형용사를 사용됐고 이 수량 형용사가 그 뒤에는 명사와 함께 사용된 구조예요. 그래서 most가 all이 바로 뒤 명사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ost가 사용된 all은요 바로 수량 형용사로 거의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ost 대부분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근접의 의미로 almost가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다면 저희는 이제 설명이 다 끝이 났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건 부사 그리고 전치사의 어떤 grammar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렸으니 여러분 거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디서? 앱에서 뭐 한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걸로 충분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고고!